2024년 1월 8일 금요일 6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항상 시작할 때 연월일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던데, 글쎄, 저는 기록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까 이어서 말씀을 지금 이어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경전철을 타고 금방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저는 여기 부산 교통카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김해 주소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부산에 자주 가죠. 자주 가고, 또 김해도 있고, 김해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내가 주소지는 부산으로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신분이 국가혁명당 부산광역시당 부산 서구 동구 당협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령을 또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죠. 안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다 대통령 당선될지는 모르죠. 모르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2027년이잖아요.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결정되고, 임기는 이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2027년 5월 9일까지잖아.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2027년 갑진, 을사, 병호, 정민연에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이제 일단 그렇게 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또 다 정상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에 (1948년에)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하여튼 1대, 2대, 3대 대통령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년 하셨잖아요. 12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당선되고서 취임식도 못하고 이제 하야하신 거 아니에요. 1960년 3월 15일 날 선거하시고 고해 5월 달에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취임식이 있었던가 아마 그렇지. 그런데 이기붕 일가가 이제 죽고 그런 한 과정에서, 죽기 전에는 4.19가 일어났고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대통령 취임식도 못하고 그만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때 9대 대통령 취임을 1978년도에 1978년 12월 달에 취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임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쯤 되고 돌아가셨네. 1979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9대 대통령으로서 취임하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뭐 비록 유신은 법이지만은 그 뭐 하도 뭐 전두환 그 등살에 막 못 사는 거지. 그냥 들뽑기 가지고 사람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임기가 짱짱하게 남아 있었는데 탄핵돼 가지고 내려왔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무사히 3년 달수로 60개월을 지금 현재 한 20개월 했는가 21개월째 했는가 그렇지 아마. 2, 3, 4, 한 21개월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한 39개월 남아있는데, 뭐 39개월 다 채울지 안 채울지는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는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반드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미 되어 있는 거나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이번에는 반드시 돼요. 되는데 과연 이제 언제쯤 될 건가 그거를 이제 모르지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조작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으로서 그것은 양심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는 대통령이지만 그는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양심이 이미 없는 상태다 말이에요. 없는 상태. 양심은 이미 마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이래 보면은 검사로 발령받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마비가 돼 있어요. 그냥 그 특수부 검사라면은 양심은 없어야 된다고. 특수부 검사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내가 보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은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당에서도 대통령 각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검사를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유승민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더 중용을 해야 되거든. 당나라 이세민이, 당태종 이세민이 옆에 위정이 있었다고. 위정이가 항상 바른 말을 했거든. 그런 신하들을 옆에 줘야 된다고. 왕이 삐딱한 길을 갈 것 같으면 옆에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뭐 그런 사람 다 잘라내 버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다 잘라내 버리니까 없잖아. 아니 그 당의 대표를 말이지, 뭐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동훈으로 시켜놓으니까, 그 예스맨만 시켜놓으니까 되겠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 봐서는 그러면은 국무총리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 나이가 한덕수가 지금 윤석열보다, 현직 대통령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은
대통령과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예스맨만 있으니까 되나?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2중 3중으로 돼 있는데 이 다 고장나 버린 거라고. 파국으로 간단 말이야. 자가지고 가다가 파국으로 가니까 이게 언제 이게 처박힐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고 지금. 꼭 그 유신 말기 현상하고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 차지철이가 너무 어거지를 많이 썼단 말이야. 힘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그 당시 김영삼 총재를 뭐 제명을 시키고 이랬으니까. 여러 가지 총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제명시켜 버렸으니까 이것이 하늘을 역행하는 거잖아, 이게. 그 김영삼 대통령 그게 연설할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 김영삼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말이지 유신 정권이 끝났다는 그런 말을 그 김영삼 대통령이 몇 번 했어요. 근데 직접 들은 그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을 기울이는 형세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고. 그런 데다가 오늘 열린 공감 TV에서 김충식에 대한 인자 그런 거기 2탄 3탄이 나온다고 지금. 금년 2024년 1월 2일 날 이재명이 이제 그게 칼에 목에 찔린 그런 사건도 이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감 TV에서 지금 한 2년은 안 되고 한 20개월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게 있다고.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걸 지금 터뜨린다고 지금. 이런 걸 국민들이 보게 되잖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언제 될지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이 이거는 밝혀진다고. 아무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진실 앞에 이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말 못할 내 사연을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울었던가. 그 동백 아가씨가 많단 말이에요. 그 송영길 대표도 지금 현재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돈봉투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 속내망을 모르니까, 아이고, 송영길이가 돈 많이 받아가지고, 부정한 뇌물 받아가지고 구속됐겠구나. 판사, 검사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겠나 하지만은, 그건 절대 아니거든, 거기. 그거 아니에요.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구속시켜 놓은 거라고.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변희재님도 마찬가지고. 그 진실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옳게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쓴 그 자서전, 중앙일보에서 했는데 나는 보지도 안 했어요. 진실이 참고할 만한 것이야 있기야 있겠지만은 읽을 가치가 없어서 안 봤지. 나도 안 보고 북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책 사볼 생각이 없어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좀 가치가 있어 가지고 책을 볼만 하지만은
볼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해고록 말이에요. 나는 뭐 볼 생각이 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딴 말이 옆으로 가는데 아이고 그래서 자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다. 난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지정학적으로 봐도 전 세계의 중심이다 말이에요. 중심이고, 또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인류가 다 이제 한국말을 배운다고. 훈민정음을 다 배운다고. 배워가지고 훈민정음은 뭐 돌대가리라도 열흘이면 다 배운다고 하니까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 한국말을 공부를 한다고. 미국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이나 뭐 저 사우디 있는 사람이나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이제 한 문화권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영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영어 뭐 중국어 일어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어 이런 거는 또 신인님께서 초등학교만 오면은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죠. 되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배우고 우리는 또 그래 배우고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고 지리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인 이 나라에 신인님께서 와 있다 이 말이야. 와 있으면은 이 운명이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이 고통을 디딤돌로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책임이 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게 21대 대통령이단 말이야. 21대 대통령은 세계 황제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대통령, 쫓겨나가는 대통령이단 말이야. 불쌍한 대통령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군이 나온다. 성군 대통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경영 총재님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원운한 천지 대원님으로 또 어떤 사람 또 이럴라. 야, 4월달에 가가지고 야, 4월 10일 이전에 허경영 총재 대통령 안 됐잖아.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원운한 천지 대원님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 멀지 않아. 거기 전이냐 후냐 뭐 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 멀리 가지 않는다고.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것을 다시 원로는 처음으로 되돌아오면은 4.15 총선 때에 2020년 4.15 총선 때에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시죠. 한 26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산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또 경남에 출마하신 분들도 대충은 다 알죠. 그리고 경북에 출마하신 분들도 뭐 조금 압니다. 대구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대구 중앙당 창당 대회할 때 내가 갔죠. 그래서 대구도 알고 뭐 이랬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우리 부산 광역시당의 이성근 위원장님은 선거 끝나고 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2022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하늘궁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가게 됐다고. 그 이야기 하다가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 그분이 그 살아있을 때 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한 분 데려오셨어요. 데려와가지고 그래 그분은 신인님을 한번 아련시켜 주기 위해서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자기 돈으로 차비하고 그 강연비를 냈어. 그 사람은 공짜로 온 거지. 그러니까 공짜로 밥 먹고 뭐 타도 공짜로 타고 신인님도 공짜로 아련했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하시는 사람은 성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 공짜로 했다는 사람을 내가 몇 번 들어. 그러니까 물론 그 완전 공짜는 아니지. 그 대신 돈을 내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따르고 이렇게 막 진짜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 그 빨간 전단지를 막 뒷집마다 가가호 돌린 사람이 없지. 그냥 한 번도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간 사람을 내가 대신 납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신인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이제 이렇게 막 차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뒤에 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대체 보면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자기가 성의가 없는데 그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가야 되거든. 중앙당 창당 대회 할 때 안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성의가 없지. 암만 뭐 딴 볼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야 되거든. 중앙당 창당 말이야. 2019년 8월 15일 날.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못 간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결국 가서는 뭐 허경영 총재님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버렸지. 허경영 총재님을 욕을 하는데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 사람도 하늘궁을 가기는 갔는데 자기 돈으로 간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돈을 대 가지고 그래 밥 사주고 뭐 강연비 주고 차비 주고 뭐 이래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그 교장 선생님도 그래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올라갈 때 나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올라갈 때 자기 소개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마이크를 안 잡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합니다 막 이런 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주최하시는 분이 알겠다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러면 나 안 합니다. 난 뭐 조용하게 갔다 조용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말씀을 못 해요.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뭐 정말 간단하게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뭐 함께 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가서 이제 신인님의 이제 그 기운을 받고 그렇게 뭐 오입시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게 그 뭐 버스 타고 가면서 한 5시간 정도 가요. 가면은 요 부산 김해에서 가면은 한 5시간 걸려요. 여기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가지고 하면 12시쯤 돼요. 도착하니까. 그럼 가면서 이제 뭐 자기 소개도 하잖아요. 자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됐는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이렇게 어제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1월 6일 날 2024년 1월 6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24년 1월 6일생이니까 2024년 1월 6일이면 탄신 100주년의 그 행사에 서울 킨텍스에서 했다고. 그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그 김정숙 여사도 왔고, 뭐 손혜원 그 전 국회의원도 왔고, 한동훈이도 왔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왔고, 뭐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왔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왔지. 여러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왔을 거예요. 한 1000명 정도는 왔을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이지, 허경영 총재님을, 신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도 없을 건데, 아마.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불로유가 나와 있는데도 그렇다고. 불로유가 나와 있는데도 그렇다고. 썩지 않는 불로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가짜라 그러니까. 참, 진짜. 불로유를 이렇게 복용을 하고 1000명 같으면 999명이, 내가 볼 때는 1000명 같으면 998명 정도가 다 좋은 효과를 봐요. 그런데 한 명 정도는 뭐 말씀을 내가 함부로 못하겠지만은 하나의 그 백궁의 선리로서 어떻게 되는 것도 내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긴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명, 1000명 가운데 998명, 999명은 다 좋은 효과를 본다고. 나머지 한두 명은 섭리 차원에서 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다 뭐 안티하는 사람들은 우유가 썩겠지만은 일반 분들이 그걸 하면은 절대 썩질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갔는데, 내가 보면은 전부 다 그 맹탕 그 명인과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눈은 뜨고 있지만은 봉사.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인부지 한심사지. 한심한 사람들이지. 그럴 때 세인부지 한심사를 써라. 어떤 사람이 세인부지 한심사를 함부로 쓰던데, 그런 사람은 내한테 뺨알때기를 맞아도 오지게 맞는다고. 깃반반에 쉐리도 막 오지게 세이를 뿌리지 말이지. 세인부지 한심사를 어디다가 함부로 쓰는 말이야. 후리아들 놈 새끼 말이야. 고를 때 세인부지 한심사를 쓰라고. 그래, 모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에 참석했었던 그 한 1000명 정도의 그 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한가닥 한 사람들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인님을 알아보고 말이지. 그 하늘궁을 방문을 하니까, 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느냐? 그 마이크 잡고 한마디씩 이제 하거든. 말을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짧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그리고 이제 흥이 나면은 내려올 때 노래도 한 곡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막, 딴 사람 들으면 막 진짜 막, 뭐야, 돼지 잡는 그런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와, 완전히 음정 박자 완전 틀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뭐 언쟁만의 옥구슬처럼 굴러나가듯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노래 안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잘 부르는 사람, 못 부르는 사람, 뭐 그것도 그렇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뭐 대체로 보면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몸이 좀 여러 군데가 이제 이렇게 아픈데, 예, 신인님을 뵙고 그 불로인 오기 전에, 예, 신인님을 뵙고 이렇게 나섰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불로인 오고 난 다음에는 더 그게 좋잖아요. 불로인 먹고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지신 분, 건강이 좋아지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있고, 또는 이제 여러 종교 단체를 몇 군데를 갔는데, 뭐 태극도라든지 기타 뭐 무국대도, 이제 이게 내나 강정산 계열이라고, 무국대도나 태극도나 대순진리나 뿌리는 강정산이니까 그런 데 믿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또 열심히 갔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내같이 기독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강정산 갔다가 뭐 갔다기보다도 거의 완전 뿌리를 뽑고 온 거지. 뿌리를 완전 뽑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직자, 기독교, 뭐 천주교의 자기가 뭐 로마 교황이다, 추기경이다, 신부다, 목사다, 그런 사람들 수천억 조명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보면은 먼지와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또 이제 이렇게 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노래 한 곡 불러보라 그렇게 하거든. 사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흥이 나면 노래 잘 불러요. 노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런 민족 아니에요. 응? 근데 뭐 진짜 노래 아예 그래도 끝까지 안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르다 보면은 말이지, 정말 그 노래 잘하시는 분, 뭐 누구 가수인지 뭐 구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잘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막 돼지 목을 따면은 말이지 돼지가 꽥꽥거리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돼지 목 따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 들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막 좋아서 불러. 그래도 이제 그 뭐 기분이 좋으니까 다 듣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늘군 가잖아요. 가면 보통 세 가지라, 보통은 몸이 아파서 있다가 나서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기독교를 열심히 있다가 또 오신 분, 강정산 계열에 있는 뭐 대순진리라든지 뭐 무국대도라든지 또 태극도를 믿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인연이 돼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반갑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 학력 높고 뭐 사회에서 잘 나가고 말이지, 뭐 판사 검사 뭐 이렇게 뭐 장차관 국회의원 뭐 그런 사람들도 그냥 잘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는 데 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인님을 알아보고 오니까 반갑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가는데 그 교장 선생님 그분이 이제 나는 마이크를 잡으면 좀 길게 합니다. 좀 길게 하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실제가 그렇고, 지금 현재 뭐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재벌이라든지 무슨 뭐 권력이 많은 사람, 학력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참 성공한 게 아니고, 허경영 신인님을 한번 이렇게 아련하고,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하신 분들 축복받고 명패하고, 또 진짜 대천사까지 하고, 또 교육비도 이렇게 100회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또 미래의 비전이 밝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그 진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내가 볼 때는 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독교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사람이잖아.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정치 평론을 그진 엄청 많이 듣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 듣다 보니까 이 정부가 그래 멀리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으면 뭐 가까이 된다는 것이잖아.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걸 좀 길게 합니다. 길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전부 다 읽었다. 만약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그걸 다 읽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압축을 하게 되면은 천어근래가 나오고 공전멸병이 나오고 우성제야가 나온다. 이 아홉자라, 아홉자. 천어근래. 응? 공전멸병, 우성제야. 그 아홉자를 한 단어로 추격하게 되면은 허경영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으로 이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잖아. 존재의 의미가 뭐냐? 그건 허경영이란 말이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장 복 받으신 분이다. 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오지. 그런 이야기 한 지가 내가 아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 것이 아마 여러 수십 번 아마 100번은 될 거야 아마. 그리고 뭐 노래도 한 곡 하지. 내 노래 들은 사람 많을 건데 그 관광버스 타고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아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야기가 아직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또 그것도 그러고 내가 또 33가지 공약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33가지 공약을 많이 외우니까 그 뭐 취미삼아로 외우니까 뭐 오늘 며칠이고 오늘 8일 같으면은 8번은 뭐냐니까 배당혁명이거든. 그 세계 최초로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다고. 중산주의를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18, 13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을 지급한다. 뭐 이래 나와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득혁명이거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그리고 국민 배당금, 그리고 뭐 결혼하면은 뭐 또 출산하면은 5천만 원, 뭐 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사람 처음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체계 있게 내가 이야기를 못 해준 게 내가 좀 아쉽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33가지 공약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정치혁명이단 말이야. 정치혁명이면 이제 정치혁명은 뭐냐 하니까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를 해요. 축소를 하고 또한 축소한 데다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니까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가 1조 8천억이 되거든. 그걸 줄이게 되고, 그건 좀 뭐 한 2조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니까 그것도 그 약 한 1조 원 정도 돼요.
요즘 뭐 삼삼 공약을 내가 좀 안 해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것도 시의원, 구의원들의 그 급여가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가져가는 거 한 1조 8천억 하고, 그 시의원, 구의원들이 가져가는 약 1조 원하고, 그거에서 3조가 이제 그 줄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또 33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그 7번이 이제 소득혁명이고 8번이 배당혁명인데, 7번, 8번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50%를 전략을 한다고. 전략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준다는 거. 그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줄인다는 거. 거기 이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에 보면은 300조 원의 세수가 창출된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세금 종류가 그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 개로 통합을 해버린다고. 통합을 함으로써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거기서 1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9번째 그 세금혁명에 또 보면은 뭐가 또 있느냐 하면은,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세금을 혁명함으로써 300조 원이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줄이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그 불필요한 예산을 얼마든지 줄인다고.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같은 거, 이런 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거든. 거기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원래가 635조인가 그러면 절반 같으면 300조 원이 줄이잖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인가 되나? 하여튼 그 3, 40가지에 되는 그 많은 그 세금의 종류를 하나로 딱 통합함으로써 100조 원의 세수가 창출이 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금에도 600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예산 절반을 줄이고 세금 혁명을 해서 300조 원이 되잖아. 그리고 그 16번째가 뭐냐면 유엔 혁명이 있거든. 유엔 혁명을 보면은 뭐냐니까, 판문점을 우리 이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전쟁을 방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엔 산하단체 500여 개의 이제 유엔 산하단체가 우리나라에 옴으로써 국방 예산을 절감이 된다고. 국방비가 절감이 되잖아. 절감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한국이 주도하여서 세계를 통일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다가 그 유엔 본부가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유엔 분담금을 받게 돼요.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600조 원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이제 17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화폐혁명이거든. 화폐혁명은 뭐냐 하니까 지하자금 900조 원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돈, 수표, 국채 등을 이제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 900조 원을 완전히 해소를 한다고. 거기 900조 원이라고. 그러면 돈이 얼마냐고. 그 세금 혁명으로서 300조, 예산 절감에서 300조, 그 600조, 그리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김으로써 600조, 그 1200조잖아. 그래서 이제 또 지하 자금, 그러니까 지하 자금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거기서 900조 원이니까 그럼 뭐 한 2000조 정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한미 스와프를 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고, 그는 대부분 보면 빚을 갚는 데 쓰게 되니까
그리고 그 정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만 이렇게 주면 되니까 인프레 같은 게 생기지가 않는다고. 이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좀 길게 설명 못한 게 지금 내가 좀 잘못이 되더라고요. 좀 그 당시 좀 설명 좀 재밌게 내가 해줬으면 됐는데, 하여튼 그 당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올라가면서 못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먹고 상당히 그게 좀 자기는 궁금했던가 봐. 그래서 그 하늘군 가가지고 신인님께 묻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이 그 몇 회인지 그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있다가 그러니까 신인님께서는 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질문했어요. 질문을 하고 그래 나오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오기 전에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거든. 밥을 먹는 과정에서 뭔가 언성이 뭐 엄청 높아지더라고. 그 어떤 분하고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없잖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로 봐서는 설명이 좀 잘 안 됐, 이 뭐냐까 그 뭐고 자기가 만족하게 그거 설명을 못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하늘궁에 오기 전에는 자기가 내처럼 말이야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 강의를 나는 그거 싹 다 듣고 갔거든. 2016년도 갈 때 2015년에 한 1년 동안에 그 당시는 그게 유튜브가 그래 많이 없었다고. 한 있어봐야 한 100개인가 200개 200개도 안 되지. 100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 당시에 김효건 우리 보좌관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있었다고. 그게 있으니까 그때 유튜브가 한 100개인가 150개인가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거의 대체로는 다 듣고 갔다고. 다 듣고. 그리고 그 유튜브를 듣기 전에는 이미 기독교, 불교, 뭐 강정산 이거는 완전히 통달을 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언젠가는 그 기독교에서 나온 가정, 강정산을 놓은 가정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못 한다고 안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도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뭐 대화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허경영 총재님이 유튜브 강의를 들었지. 들었으니까 학구부동하단 말이야. 이게 뭐 스님이나 뭐 교수 그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수준이 아주 뭐 뺑아리 수준이지. 뺑아리. 그러니까 뺑아리니까 이제 하다가 허물어지고 꺾부러지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 그런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제 막 옆에서 자꾸 가자 하니까 가니까 자기가 정성이 없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신인님에 대해서 좀 욕 비슷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 딱 들을 때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뭐 진짜 군사부 일체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임마 방금 님 뭐라 허경영 총재님한테 님 뭐라 그랬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잖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일반인들은 눈으로 볼 때 기독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종교의 종자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자기가 서울대학 나왔다 이러니까 뭐 대가리 속에 이제 뭐 교장 선생이고 서울대학 나왔다 이러니까 뭐 자기가 볼 때는 뭐 내가 낸데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허경영 총재를 보니까 사람으로 보는 데다가 뭐가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욕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뭐라 그랬냐 이러니까 뭐라 그랬다 이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붙지.
허경영 총재님을 군사부로 모시는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요. 누구랑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어떤 말까지 나느냐니까 자기가 휴대폰을 주고 전화를 탁탁 하면 이제 그 검찰청에 전화를 하더라고. 폭력이 돼가지고 뭐 사람 치고 때리고 한 건 아닌데 말로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 말로. 그러니까 어느 폭력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청에 자기 아는 그 뭐 검사가 후배 뭐 자기가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뭐 모르지 뭐 자기 교장 선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뭐 검사 나부랑이가 좀 있었는가 봐. 그래 뭐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하더라고. 결국에 이제 올 때는 또 풀었어. 이제 푸는 게 이제 노래로 푸는 거지. 사람이 울다가 웃다가 뭐 그렇게 한다는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고발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래서 하다가 이제 내려올 때 막 풍하게 울리고 막 이러니까 또 뭐 하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갔어요. 간 적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척 보면 저 상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척 보면 아니까. 물론 뭐 신인님만큼은 안 되지. 그거야 안 되지만은 같은 인간으로서 신인님 앞에서는 우리가 발바닥에 떼도 안 되잖아요. 먼지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이 또 경험이 있다 보면은 척 보면은 대충 알거든. 뭘 알다 보면은 뭐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옆에 보면은 그거는 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옛날에 그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내 강서 수도사업소에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강서구에서 근무를 하거든. 그때 그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현장을 많이 가니까 그 가다 보면 주택가에 절이 있어요. 주택 안에 절이 있다고. 뭐 양산 통도서나 뭐 경주 뭐 불국사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절이 어리어리하게 크지만은 속리산 법주사 같은 데 가면 크지만은 뭐 그런 절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보면은 그 절이 있어요. 가정집을 조금 이렇게 좀 개조를 해가지고 절로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에 절이 있다고. 거기에 내가 자주 가니까 거기에 스님께서 말이지 가마 연불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자기 절에 이제 4월 초팔 되면 이제 등을 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을 다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쫙 불러주면서 이제 이 집이 이 불자라 그러지. 불자가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원을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나도 그 당시는 뭐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불교의 뭐 대충 끝은 알잖아. 그는 기독교의 뿌리를 뽑다 보면은 거기 불교의 뿌리도 같이 뽑혀버려요. 그래 하다 이제 나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늘 아침 저녁으로는 또 걸어가면서 태월주도 많이 읽었지만 훔치훔치 태월천상군 훔리치아들이 훔리사파 그것도 외웠지만은 뭐 늘 암송을 했지만은 또 그 칠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네, 전에 여러 번 이거 유튜브에 말씀을 하잖아요. 한 말이 반복되는 말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도 마찬가지잖아. 어제 아래 그 문산에 그 정조부님 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몇 번 들었던 이야기 또 들었거든. 정조부님 산소도 내가 갔다 왔지만은 거기에 이제 용의 눈동자에 해당하니까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전에도 하셨거든. 하시는데 또 말씀하시다 보면 또 하신다고. 그러면 또 하는데 뭐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도구준 중천대신 상조군걸 하부군련 조리관계 통제군군 대개탐남 문국군문 녹전연대 무국파군 고상옥 강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인미진 하재불면 하복부정 원앙정기 내아바신 청강소지 주야성윤 속구소인 병신생 김성교 호도우령 문견존의 영부장생 삼태의 정육승구승 생한양하 호화 형하 허신행 계작간행 하복표 존재극그 유울령 사파 이거거든. 근데 그 상대방이 뭐 개축생 같으면 개축생 누구 갑진생 같으면 갑진생 누구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육식간지를 잘 외우느냐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간지를 읽어주다 보니까 내가 잘 안다고. 경진생 같으면 우리 숙모님이 경진생이에요. 원래 이제 경신
내가 69이니까 경진생은 85이라고. 우리 숙모님이 85이에요. 경진생. 그리고 무인생이 우리 큰 고모분이 무인생이고, 김효생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김효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고모분이, 우리 고모님 신사생이거든. 우리 고모님 첫 고모님이 신사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얼묘생.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분의 명복을, 돌아가신 분은 명복을 빌고, 살아있는 분들은 그분이 그 칠성경이 복을 주는, 복을 기원하는 그런 주문이란 말이야.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거진 중천 대신 상조궁걸 하복을륜, 이 건강하게 하고, 좀 신인님께서 늘 그러잖아. 건강하고 부자되라, 건강하고 부자되라는데 그거예요. 그렇게 빌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빌어주다 보니까 내 동생을 위해서도 빌잖아. 동생이 한둘이거든. 내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은 무술생이거든. 개띠, 무술생 개띠 1958생. 그 밑에 동생 그 다음에 경자. 그러니까 지금 죽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동생의 동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임자생 찌띠. 임자생 찌띠, 내 사촌 동생 중에 임자생 찌띠가 있다고. 1972년생이고. 뭐 1975년생 얼묘생, 1915년생 우리 할아버지도 얼묘생이고, 내 고성 사촌 동생 중에 얼묘생이 있다고. 그 애들을 위해서 쭉쭉 읽어줘요. 칠성경을 읽어준다고. 신유생이 내 여동생도 있어요. 신유생. 경신, 신유. 근데 임술생 내 여동생도 있고. 1981년이 신유생이고 1982년이 임술생이라고. 그거 다 내 동생이 다 거기 있다고. 그리고 1986년이 병인생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읽다 보면은 하루가 뭐 안 읽어요. 내 지인들, 내 동생들, 숙모, 친인척들, 또 지인들, 뭐 이렇게 빌어준다고. 늘 잘 되라고. 그렇듯이 어떤 단체의 장이 된다 이러면은 은혜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단체 장이 되면은 아침으로 일어나서 그 소속된 회원들을 위해서 신인님 그 사진이 있잖아. 거기에 보면서 절을 해라고. 절을. 거기에 단 1,000원을 내시는 분이든지, 만원을 내든지, 또 단돈 1전도 안 냈다 하지만은 그냥 찾아오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 그런 분을 위해서 절을 하라. 절을 해라고. 그럼 그 단체가 잘 돼요. 내 이름을 말을 못하겠다. 불로유 모셔놓은데 그 단체가 있잖아. 마음속으로 그 사람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그래 잘 되려고 이렇게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그래 하는데 말이 함부로 나오겠느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저기 권노갑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의 신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 때 자기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 권노갑이가 잘 나갈 때는 호텔에 가가지고 A급 음식을 먹었거든. 뭐 상어 찌르느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었다더라고. 근데 뭐 또 형편이 안 풀리면은 뭐 시장 가가지고 뭐 짜장면이나 하나 사 먹든지, 안 그러면은 뭐 돈 없으면 뭐 집에서 컵라면도 먹을 수 있잖아. 사람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생각이 그렇게 할 텐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겠느냐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뭐냐고, 그게. 생각이 잘못됐는 거 아니냐고. 사인예천이라 말이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말이야. 사사불공이고 처처불상이고 말이야. 나와 남이 분리가 되나? 안 되지. 그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을 신인처럼 생각을 하면 되잖아. 어? 모든 사람이 다 신인님의 자식이고 또 신인님의 신부고 그렇게 할 텐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볼태기를 씨리도 마음 없네. 사람 견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럼 무슨 말이든지 간에 여기 와서 말이야 좋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말이 왔다 갔다 길게 하면은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검찰 부르고 뭐 검사 부르고 뭐 폭력에 쌓고 뭐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다가는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 그런 사람하고서는 참다가 잘못하면 그 사건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거기는 안 간다고. 안 간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이게. 말 조심해라고, 말 조심. 제 선임 가운데 묵은 선임이 있어요. 묵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을 수행을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한 3년, 5년 동안 말을 일치 안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 정도 그것을 겪으라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좀 필요하겠던데. 일절만 니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일절 말을 하지 마.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이지. 딴 사람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그럼 말을 하지 말라고. 실수를 안 하려면은 그런 수행을 겪고 난 다음에 무슨 그 모임에 뭐 장이 되든지 뭐가 그래 돼야 되지.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결국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빠지지.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이 뭐 댓글 이상하게 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보면은 뭐 왔다 갔다 말이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무하마드 알리하고 저 비린내 나는 유아하고 같이 그 싸움이 되나, 꿀밤만 하게도, 꿀밤 한번 때려도 그냥 사람이 죽어버릴 건데. 그것도 천지 내역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술 피해버리지 그냥. 그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야. 내가 눈치가 되게 빠르다고. 굉장히 빨라요 그냥. 신인님한테는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으로 봐서는 내가 굉장히 빠르다고. 다 누구나 다 뭐 눈치 백단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진짜 빠르다고. 척 보면은 뭐 그러니까 썩 빠져버린다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엄청난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와 있다고. 지금 앱스타인, 제플리 앱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앱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이 지금 다 공개돼 가지고 거기서 제일 창피를 당하는 사람이 이제 클린턴이지. 자, 그만하겠습니다.